부동산 계약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형이, 이 오빠가, 이 동생이 중요한 거 말해준다. 잘 메모해놔. 첫 번째, 처음에 내가 매수할 집을 볼 때는 구조가 어떻고 향이 어떻고 공간감이 어느 정도고 이런 큼직한 걸 보잖아.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가계약금을 넣었다면 실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꼼꼼히 봐야 돼. 내가 그때 봤을 때는 다 멀쩡했는데 원래 주인이 이사 나가고 내가 이사를 들어갔어. 근데 들어가니까 막 변기가 깨져 있고 도배가 다 뜯어져 있고 방충망이 찢어져 있고 마루에 커다란 막 싱크홀이 있고 조명이 다 깨져 있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본 계약서를 쓰기 전에 다시 가서 화장실 변기와 타일, 주방과 다용도실, 도배, 창문, 방충망, 문 손잡이 이런 것들이 이상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봐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일부 도배가 찢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를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못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냥 쓰시라. 아무 문제 없이 난 잘 살아왔다. 이게 뭐가 문제냐?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 몇십만 원 정도 내고를 할 수도 있어. 또는 하자가 심각하다면 몇 배까지 내고가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파손된 것이 있다면 미리 기록해놓고 나머지는 이상 없다는 것을 기록해놔야 잔금까지 전 주인이 실수로라도 파손한 물건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거든. 이거 꼭 기억해라. 다음, 계약금을 걸었는데 시세가 막 올라. 근데 원래 집주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잖아. 한창 상승기 때 실제로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계약금을 10%보다 더 넣어도 돼. 20% 넣어도 좋고 20-30% 정도 넣고 배액배상 조건을 꼭 거는 거야. 나도 처음에는 10%만 하다가 가끔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은 중도금 비중을 낮추고 계약금을 최소 30% 정도 넣고 있어.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아해. 계약금을 많이 받으니까. 따라서 혹시나 모를 계약 파기에 대비해서 특약에는 계약을 포기할 경우 배액배상을 한다 라고 반드시 넣어야겠지. 다음, 내가 사려는 집의 등기부 등본을 봤는데 대출이 껴있는 경우가 많아. 근데 내가 이 집을 샀는데 원래 집주인이 이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안 갚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면 그 대출은 내가 안고 가야 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잔금일까지 이 대출을 전부 갚는다. 다른 말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라고 꼭 적어야 돼.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또는 매매 금액의 20% 3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이런 것까지 적어. 다음은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건 당연히 다 정산해야겠지. 가끔씩 관리비를 막 몇 개월씩 밀려놓고 잔금 받은 다음에 잠수 타는 경우도 있어. 이럴 경우 몇십에서 몇 배까지 내 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일까지 관리비와 공과금은 완납을 하고 영수증을 매수인에게 제출한다는 거, 이것도 써야 돼. 그리고 잔금일은 평일에 하는 게 좋아. 은행도 그렇고 주말에 하면은 문 닫은 곳들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거든. 특히 잔금 치를 때는 몇 억을 입금하게 되는데 인터넷 뱅킹으로는 하루에 정해진 금액이 있어서 잔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따라서 잔금일은 평일에 했으면 해. 중개 수수료는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협의를 하는 게 좋아. 2-3억대 되는 아파트들은 그 금액이 크지 않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중개 수수료가 무시 못하게 비싸지거든. 그래서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중개 수수료를 협의를 하고 이왕이면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좋아. 전화로 한다면 녹음을 하고 실제로 만나서 한다면 어떤 문서라도 쪽지라도 남겨두는 게 좋겠지. 공인중개사분들 요즘 거래도 없어서 어려우신데 죄송합니다. 다음, 만약에 내가 사려는 집이 공실인데 일부 수리를 하고 싶어. 그런데 이사를 하고 나면은 좀 복잡하고 어렵잖아. 그래서 특약에다가 잔금 며칠 전부터 수리할 수 있게 허가한다 라고 특약을 쓴 다음에 그때 같이 들어가야 될 내용은 수리 시작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와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는 게 매너겠지. 다음은 주차 태그. 이거 잃어버리면 몇만 원 관리사무소에 배상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나 이거를 집주인이 잃어버렸는지 확인을 해야 돼.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몇 동 몇 호 이사 올 사람인데 여기 차가 몇 대가 등록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2대라면 잔금일에 2개를 받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1대라고 했으면 1개만 받으면 되겠지. 이건 계약 말고 다른 내용인데 너희들이 집을 보러 갈 때 집 내부는 보지만 주차장은 잘 안 보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봐야 돼. 특히나 낮에 주차장은 거의 다 여유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주차장이 넉넉한지 편리한지 이거를 제대로 보려면 저녁 8시 이후에 가야 된다. 차를 자주 타는 친구들이라면 이 주차장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심할 수 있기 때문에 8시 이후에 가서 꼭 확인해봐.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네. 다음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말해줄게. 안전한 거래 했으면 좋겠고 즐거운 거래 했으면 좋겠고 너무 무리한 대출은 항상 금지라는 거 잊지 마라.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한번 해보면 사실 별거 아니야. 뭐든 처음이 어렵잖아. 잘할 수 있지? 너 잘할 수 있어. 안녕.